자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하는 자랑과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터뜨리는 자랑.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10중 8구 자랑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꺼내는 순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투명한 벽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 벽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무언의 선언이니까요. 돈을 자랑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작아지고, 자식을 자랑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고단함이 떠오릅니다. 자랑은 결국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철학자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로 채워진 사람은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비워낸 사람,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 곁에만 고요한 신뢰가 깃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사람은 관계 속 존재라고. 자랑은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이해와 공감은 관계를 붙들어줍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나요? 그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세요. 그 안엔 인정받고 싶은 작은 아이가 조용히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랑이란 마음속 빈자리를 감추려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죠. 대신 우리는 그냥 이 동네가 좋아서 산 거예요. 아이가 좀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하는 말들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해석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자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해석하고 타인에게 납득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문제는 그 해석이 비교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것, 더 높이 올라갔다는 것, 그 우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자랑이라는 형식으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나만 특별하길 바라는 모순된 마음 때문이죠. 노자는 말합니다. 높이 올라간 것은 언제나 허공을 딛고 서 있기 마련이라고. 자랑은 그 허공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불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은 늘 인정의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알아봐주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조차 흐려집니다. 그런 삶은 고단합니다. 빛나려는 마음이 클수록 어둠 속에 자신을 더 숨기게 되니까요. 당신은 그 어둠과 단둘이 마주해 본 적 있나요? 내 안에 말하지 못한 슬픔과 상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의 겉보다 속을, 표정보다 기류를. 그래서 자랑은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감지됩니다. 자랑은 상대를 향한 말이지만 실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는 이뤘어. 그 말 뒤에는 나 좀 괜찮지 않나요? 라는 묵음이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 그 무언이 마치 평가처럼 들릴 때입니다. 넌 이런 거 없지? 너는 나만큼 못했지? 그 말은 없었지만 그런 공기가 흐르는 순간 자랑은 칼처럼 마음을 긋고 지나갑니다. 자랑은 듣는 이를 비교의 언덕에 세웁니다. 그 언덕 위에서 사람은 자신을 작게 느끼고 점점 관계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온을 가장 큰 덕으로 삼았습니다. 그 평온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자랑은 비교의 불을 지피고 침묵은 그 불을 끄는 바람이 됩니다. 침묵은 결핍의 표현이 아니라 충만의 증거입니다. 진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입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아한 말은 말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묵묵히 살아온 시간 위에 쌓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로 다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아직 나에게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것이다. 자랑이 많다는 건 아직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 없이도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침묵 속의 신뢰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관계가 자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저 편안한 말투와 표정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애씁니다. 조금 더 잘난 척, 조금 더 대단한 척, 조금 더 우월한 척. 자랑은 그 척들을 포장한 화려한 포장지입니다. 사실 그 안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금세 무너질 듯한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노장은 말했습니다. 비우는 자가 채운다. 그 말은 스스로를 가득 채우려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려놓는 자에게 진짜 단단함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자랑은 소유의 언어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 모든 말들은 존재가 아닌 소유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내가 가진 것들은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아도, 집이 번듯하지 않아도, 어디에 나설 만한 학벌이 없어도 나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진짜 자존은 내가 누구인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죠. 다 애들 덕분이에요. 이 동네가 조용해서 좋아요. 별건 아니고요. 겉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슬며시 비교와 소외감을 밀어넣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랑은 진짜 자랑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공감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결국 자기 우위를 확인시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는 가장 정교한 무기를 쥔다. 그 정교함이 겸손한 척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에 먼저 젖어듭니다. 그 말의 숨은 의도는 표정과 억양, 말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실려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건 나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구나. 진짜 겸손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 질문보다 대답을 적게 하는 마음, 그런 자리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높은 자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를 잠시 비워두는 용기입니다. 자랑은 그 순간의 공백을 견디지 못해 말을 덧붙이게 만들고, 겸손은 그 공백을 오히려 안아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이만큼 했어. 이 정도는 갖고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기대보다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은 평등한 자리에서 피어나지만 자랑은 위아래의 틀을 만듭니다. 누군가 위에 서려는 순간 사랑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 했습니다. 관계란 상호작용이며 그 안에는 끊임없는 교환과 감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그 교환을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런 걸 해냈어. 넌 이런 거 없지? 말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자랑이 사랑을 입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너한텐 다 얘기하고 싶었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나서. 이런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보다 뒤처진 걸까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은 자랑이라는 독에 조금씩 물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드러냄은 곧 이름이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너무 드러내는 순간 그 고요하고 귀한 연결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너도 괜찮아, 너도 충분해 라고 말없이 전하는 장치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어떻게 머물고 있나요? 요즘 자랑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엔 내가 이런 걸 해냈다는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런 데 산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배경의 자랑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둘러싼 풍경을 더 내세웁니다. 마치 풍경이 곧 자신인 것처럼 말이죠. 명품을 자랑한다는 건 그 물건이 주는 상징성을 빌리는 겁니다. 좋은 동네에 산다고 말하는 건 그 지역의 이미지가 곧 자신의 품격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내가 선택한 풍경이 나 자신을 말해주는 것 같아도 그건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배경은 소유할 수 있어도 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증명은 말없이 살아낸 시간 속에만 깃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밖의 것이 흔들릴수록 안의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경이 화려할수록 그 안의 공허는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있나요? 사는 곳, 입는 옷, 연결된 사람들, 그 모든 걸 떼어냈을 때 남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진짜 자존은 배경 없이도 빛나는 자기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집니다. 말은 늘 무언가를 설명하려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을 이뤘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하지만 진짜 빛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시간이 스며 있고 겪어낸 고요가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음이 좋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큰 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자랑은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지만 침묵은 나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본 사람에게만 깃듭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말로 옮길수록 그것은 더 작아집니다. 침묵 속에 남겨둘수록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곧 당신이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리, 누구도 몰라도 괜찮은 어떤 성취,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어떤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룬 삶의 가장 귀한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은 느낍니다. 그 눈빛에서, 그 자세에서, 그 고요에서 당신은 무엇을 조용히 지니고 있나요? 그 조용함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소리 없는 존엄이 가장 멀리 퍼진다. 침묵은 가장 우아하고 단단한 자랑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랑은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입니다. 대놓고 말하긴 쑥스럽고
아예 숨기기엔 아쉬운 그 감정. 그래서 사람은 돌려 말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마음 한편이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이만큼은 됐지. 내가 가진 게 나를 증명해 줄 거야. 그렇게 외적인 것에 기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가? 내가 가진 걸 빼앗긴다면 나는 남는 게 있을까? 자랑은 타인을 겨냥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존은 피로해지고 존재는 점점 흔들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 자주 증명하려는 자는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지 못한 자다.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당신 안의 공허도 커졌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바깥에서만 온다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림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철학은 그래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는지 그 근원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위안일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랑은 삶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장면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진짜 삶이 열린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주려 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연결된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해 존재의 이유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드러낼수록 비어간다고 했습니다. 드러냄은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고 타인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비움은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잘 살아가면 그뿐이고 학벌을 말하지 않아도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나며 명품을 들지 않아도 품위는 태도에서 스며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습관이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결국 삶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삶이 조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침묵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이미 오래도록 자신을 단련해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자랑을 내려놓고 싶었나요? 어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자기를 잊는 순간 세상이 더 넓어진다. 자랑은 나를 세우지만 비움은 나를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조용히, 단단히, 따뜻하게 내가 걸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당신은 그 길의 중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하루는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